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참 석자는 건강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보였다. 한 전 위원장, 저보다 더 고생하셨던 경호팀, 당 실무팀들을 뵌 것이다 라며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사진을 찍었군요. 처음 같이 호흡,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 앞으로 자주 보자. 요새 시간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낸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주 보자. 앞으로 자주 보자. 전당대회, 당 현안 등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없었겠죠. 앞으로 자주 보자. 당에서 이제 큰 일을 해보다 보면 가장 고생하는 게 또 당직자들이거든요. 당직자들이 정말 내 일같이 내 몸처럼 나서서 손발이 돼서 착착착 굳은 일들을 다 해준 건데 선거 이후에 고생한 당직자들에게 한 전 위원장이 저녁을 산 겁니다. 팀 리더로서 저녁을 산 건데 이걸 보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 보자. 자주 보자. 전당대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읽어준 책을 보고 있다라는 것 등등 정치에 곧 복귀할 것 아니냐라는 신호탄이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요. 이 장면을 보고 한동훈의 조기 등판론의 3가지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흥미로운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주변 세력들이 군부를 피우고 있다. 한동훈 영입 인사들 구심점 필요하다.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 행보, 비대위원 당직자 만찬, SNS 공격에 홍준표의 공격에도 대응했다. 세 번째, 유리한 여당의 지형, 높은 차기 대권 선호도, 당권 뛰어든 반윤 비주류 인사 등등등 이 3가지 이유를 보면 조기 등판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성규 대변인님 자주 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주 보자. 네. 의미 있는 얘기죠. 본인도 이제 알 거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서 즐겁게 얘기하고 셀카는 아니고 유쾌한 사진 찍고 자주 보자는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이전과는 본인이 행동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보이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 선거 이후의 흐름만 이렇게 쭉 봐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복귀해 보면 선거 끝나고 전부 내 책임이다 그러고 짚고 들어갔잖아요. 짚고 들어가 있다가 대통령이 밥 먹자고 제안한 것을 거절을 했죠. 네. 물론 그 형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한 제3자 윤재욱 원내대표를 통한 제안이기 때문에 형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강하게 반박을 했죠. 그리고 비대위원들과는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정무수까지 나온 거예요. 당직자들까지. 예. 그런데 당직자들 만나가지고 자주 보자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자주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치의 분위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익혀가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해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당의 총선거에 비대위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에 있어서는 신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총선 과정은 본인의 메시지를 강하게 내기만 하면 됐지 본인이 주변을 살필 이유는 사실은 크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본인 주변과 본인 주변을 둘러싼 정치권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 제가 보니까 네.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 가운데 당신 집거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이 동네에선 잊혀진다. 잊혀지게 되면 당신 다음 없다. 그리고 당신이 잊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조만간 선거가 없고 당신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다. 한 2년 동안은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여권의 대권 주자를 얘기하자면은 비대위원장 맡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20%대니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가장 우위에 꼽히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고 나서 저렇게 짜그러졌는데 짜그러졌죠. 이 짜그러진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를 도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봐가지고는 또 별로 비전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감도 같이 느끼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전당대회 출마 안 하겠다고 했던 굉장히 강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이 등판론에 무게가 실리는 또 하나의 장면은 이른바 찐윤들이 이선으로 일단 쓱 물러났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요것이 굉장히 컸어요.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사퇴, 장제원 22대 총선 불출마, 이철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친윤계 공부 모임도 사실상 중단. 친윤들이 이선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어떤 전면에 공간이 생겼다? 그렇다면 한 전 위원장이 오는 것 아니냐? 마침 이 연대설 얘기가 나왔던 나경원 의원이 오늘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일당 체제로 확실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굳어졌다.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강하게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그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저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협상과 투쟁의 투트랙, 유연함과 강인함의 투트랙.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두루 갖춘 그런 원내대표가 좀 당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돌아가는 판을 보니 일단 진짜 찐윤들은 한 발짝 뒤로 다 물러섰어요. 한 전 위원장의 등판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앞서 중앙일보 관측 기사도 받고 자주 보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봉주 의원님? 이번에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3개에다 플러스 1이 있어요. 플러스 1, 3 플러스 1. 황우엽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 사실은 단순히 처음에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서 무난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혁신형으로 가자. 그리고 길게 가면 뭐 두세 달이 아니라 6개월까지 비대위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7월, 8월에 전당대회를 했을 경우에 좀 한 비대위원장이 나오기에는 좀 빠듯하다. 조금 민망하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작전을 잘못 짰잖아요. 사실은 다른 의원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슬며시 나왔으면 좀 덜했을 텐데 바로 내가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항을 받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오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예컨대 전당대회가 7, 8월이 아니라 9, 10월 논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 달 상간이지만 조금 더 전열을 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도 될 수 있는 타임이 되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저 모임을 한 사람들의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건강이 거의 다 회복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는 안 했지만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의지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벌써 아직 5월인데 실제로 7, 8월도 충분히 시간이 되거니와 그때는 조금 개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혁신 얘기를 하면서 한두 달만 시간을 끌어준다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까 우리 박승규 차관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명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을 권리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권리 그리고 또 현 정부의 대통령의 어떤 위기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 역할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 짚어봤습니다.